내 나라를 내가 찾는데 누구에게 변호를 부탁할 것이냐? 변호해 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다. 조선 땅 온 천지가 다 감옥인데 호의호식하려고 독립운동 하지 않았다. 한용운 선사께서 감옥에 갇히셨을 때 변호인을 극구 만류하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용운 선사께서는 완강하게 끝까지 항거를 하셨습니다. 홍주인 뉴스 그러니까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에 있는 민족 12공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역시 시인이면서 문화평론가이신 범상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고요. 제가 오늘은 만해 생가지의 12공원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오늘 주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홍순군의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해 생가지나 또 김다진 생가지에서 그분들의 독립운동을 말씀드리고 당신 남편이나 아들 중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에 나선다 그러면 찬성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죠.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죠. 우리 독립운동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도 그랬고 사회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또 요즘 코로나 중국이다 보니까 치배를 가지 못하고 자식들을 팽개치고 가족을 팽개치고 지금도 코로나하고 맞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간에 자신의 기득권을 놓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싸움하는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싶어서 세상의 이면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써봤습니다. 세상의 이면. 네. 세상의 이면.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들이 광야에서 삭풍처럼 울었다. 과부 아닌 과부들이 배고픈 들판에서 피를 토했다. 자격 없는 아버지가 남편이 있는 과부들이 이 땅을 목숨으로 이었다. 태평성대 배부른 오늘도 자격 없는 아버지와 남편 있는 과부들이 쾌락과 탐욕으로 질주하는 기름 번지르르한 이 땅에 목 놓아 울고 있음을 아는가. 아마 요 마지막에는 제가 코로나에 애를 쓰시는 분들의 마음도 함께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예, 오늘 주제가 한용운 선사입니다. 네. 예.
만해 한용운 선사, 그죠? 그의 한 생애는 오직 님을 찾아 떠난 방랑의 길이었고, 그 님을 간절히 사랑하기에 거부의 자세를 고수했던 고독한 수행자의 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스님, 결성에 있는 민족 12공원 한번 가보셨죠? 그리고 자주 가봤죠. 예. 이게 벌써 이게 지금 한 5, 6년 전 2014년부터 불거왔던 논란인데, 이게 지금 아직 홍성군에서는 아직도 이렇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민족 12공원,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생가지죠. 네. 생가지 오른쪽에 민족 12공원을 만들어서 그게 시인 20명, 그러니까 한용운 선사 포함해서 20명의 시인 비석, 시비를, 네, 시비를, 네. 20기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잠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이게 2005년도에 홍성군에서 한 5억 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한용운 생가 뒷산 3,200여 평에 세워졌습니다. 이 시비가. 그래서 이 시비공원에는 이제 산책로를 따라서 신동엽, 이상화, 정지용, 조태일, 박두진, 김소월, 조지훈, 윤동주, 심은, 이육사, 김달진, 요런 20여 분의 시인들의 시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친일 행적의 논란이 쌓인 시인들이 좀 몇 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해서 옛날부터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예. 근데 아직 바로잡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님하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이제 만해 스님을 얘기할 때요, 우리는 지금 만해 한용운 선사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또 심지어 어떤 데는 용문시까지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만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민족 12공원은 2007년도 가을에 가봤습니다. 예. 제가 2007년도 5월 달에 홍성을 내려와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홍성을 찾아왔고, 제가 있는 곳에. 예. 그래서 만해 민족 12공원을 갔더니만 같이 온 분들이 나보고 그러는 겁니다. 민족 12공원이 아니라 민족을 시비하는 공원이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친일 행적이 있는 시인들의 이제 시비를 세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 또 하나 하고, 또 다른 한 문제가 뭐가 있었나 그러면 공약 3장비에 보면 오탈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탈자는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김석환 군수님께서 고쳐줬어요. 네. 그 오탈자 부분은 제가 행사장에서 만해 행사 때 오탈자가 있습니다 했더니만 지금은 고쳐져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민족 12공원은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어떤 개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인은 요치환 시인이죠. 네. 지금 작품 바위에 관련해서 시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김달진 시인의 신냉이꽃, 시인은 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이 두 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동주 시인까지도 더듬어 갈 수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를 볼 때는 이게 이제 역사적 문제거든요. 역사를 볼 때는 사관이 중요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식민지 사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의 어떤 그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도 역시 서양 중심의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서양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변방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어떤 면에서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친일의 문제가 있고요. 한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개인들은 본인의 행위를 반성을 했느냐, 반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의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반성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친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친일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친일로부터 얻었던 기득권을 사회에 좀 환원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잘못했던 것 손자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건데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끌고 있는 임성국 씨 아버님 같은 경우입니다. 본인이 친일 문학을 연구하는데 아버지의 친일 행각을 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울어요. 동생 앞에서. 내가 친일 문학을 연구하다 보니 내 아버지의 친일 행각이 드러났다. 이 얘기를 아버지께 전하게 됩니다. 여동생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친일 문제부터 너가 먼저 지적해라. 나는 민족 앞에 사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친일 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김달진, 유치환, 윤동주, 그 다음 구상. 그래요. 윤동주 시인은 일찍 돌아가셨고 구상 시인은 본인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한 2, 3년 동안 그러니까 친일 행적, 북선매일이라고 하는 어용신문에 본인이 기자로 활동을 해요. 근데 반은 변명이고 반은 참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당시 폐병에 걸렸었고 군증집이 있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일념과 그 다음에 글을 쓴다고 하는 그런 매혹 때문에 식민지 어용 기자가 되어서 용왕 앞에 토끼처럼 썰개를 떼어놓고 날마다 선전송과 공주를 독려하는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구상시인도 요 참여 부분을 보면 핑계도 있고 참여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윤동주 시인은 이런 기회가 없었고 그러면 유치환이나 김달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이 당시에 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만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스님. 어찌 보면은 1937년 이후에 문화인들이면 뭐 거의 일본에 이제 뭐 앞장서서 친일 행각을 거의 뭐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지난 2002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요?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예. 이 친일 행각 그 시인 문학인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37년이죠.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전쟁에 광분해서 지원 비용을 모으고 또 위안부로 끌고 가거나 민족 탄압이 극성을 부린 시기에 각종 신문 잡지에 시나 소설 이런 자료를 발표함으로 해서
국민들을 선동했다라는 그런 원죄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김달진 시인하고 유치환 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친일 논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은 이런 그런 시비에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친일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작품을 썼다, 어떤 게 했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면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강압에 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 의지가 약하면 쓸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해방 이후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기록에 의해서 나는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 그걸로서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면 지금도 각 지자체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본인들이 우리 동네에 뭐 우리 고장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문화권을 짓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떤 맥락이 있나 그러면 문중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안 사람들 중에서 역적으로 몰렸던 사람들은 아주 막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죠. 내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나는 어떤 가치로서 살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어른들이 수양대군에 맞섰다가 단종편에 섰다가 삼족이 멸하는 걸 피해서 울진 시골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쟁점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성사문을 얘기한다 그러면 성상문리가 주장하고 있는 단종편의 논리 또 이쪽의 논리,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거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친일을 했는데 나는 선천적으로 의지가 나약해서 총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허나 민족 앞에 죄를 지은 건 맞다라고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그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후손들에게 너네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네 할아버지가 친일이다, 친일파 이러면 안 되거든. 그 후손으로서 내 할아버지가 친일을 통해서 누렸던 기득권을 본인까지도 누리고 있으니 그 기득권은 일부를 내려놓고 대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계속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님. 지금 너무 멀리 나가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친일 그거를 떠나서, 이제 오늘은 한정대게, 한용운 민족 12공원. 예, 여기서 김달진 시인하고 유치환 시인. 요거만 다루죠. 너무 쫙 멀리 가지 말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달진 요 시인에 대해서 좀 한번 보니까 그분 작품 수가 발표한 그 친일 작품을 떠나서 이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서정주 이분이 1936년도에 친일로 지금 판명된 그 친일 소설가로 판명된 그 김동인, 김동인, 오정환, 한영수, 김달진 이분들과 함께 그 시인부락이라는 것을 창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논다고. 그럼 여기에서 김달진 이 시인도 포함이 됐으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논란이 있는 거는, 자, 만에 한용운 생가지에 어떻게 한용운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이런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작품을 거기에 내걸 수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조그만 안내판이라도 걸어서 이분의 친일 행각 논란이 있다라는
그런 팻말이라도 이렇게 좀 표식을 좀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게 우리가 철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자 이러한 것들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게라도 옆에서 이런 논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위 공무원을 조성했던 그 당시의 입장도 반영이 될 테고 저는 그렇게 해서 좀 표시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문제가 있나 이러면 지금 이제 자꾸만 무슨 편수 그래요. 몇 편이 무슨 친일의 냄새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일의 흔적이 있다. 거리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는 거예요.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작품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또 격가지로 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나 그러면 가끔 가다가 한영훈 선사의 시를 하는 시학교가 있어요. 한영훈 시를 하는 어떤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 시인학교. 시인학교. 그런 거 할 때 보면 불교의 기초교리를 전혀 안 배워요. 그러면 똑같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다 안 배우고 그냥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사랑시다, 무언시다 막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성경에서의 사랑, 우리가 일반 사회적 사랑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친일에 몇 편을 썼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작품에 녹아있는 전부를 우리는 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가 친일 행각을 했다. 민족에게 사죄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상시인 같은 경우도 분명히 북선매일이라고 하는 어용 신문 기자를 했고 본인 스스로도 선전송과 공출 동료물을 썼다고 하지만 있었던 사실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거와 밝히지 않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윤동주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시개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가 없거든. 못 남겨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다 정리를 해서 안내판을 좀 크게 만들어서 내용을 쭉 한다 그러면 적어도 홍성에 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민족 시비 공원이 아니라 민족을 시비하는 공원이다.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행각의 작가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종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김달진 시인하고 유치환 시인, 이분들 정지용 시인도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지금. 어떠한 친일 행각이 또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면 언제든지 친일 인명사전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7년도에 제가 홍성을 와서 2008년도에 3월 1일 날 그 당시에 만해 생가지에서 만해 3.1운동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구제역 발발되면서 안 하게 돼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요. 3.1운동 3.1절 날 행사를. 그 당시에 3.1절 날 가니까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쫙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그 앞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 문화원 담당자한테 민족 대표 33인조차도 여기다 올리면 안 된다. 여기에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것이 민족 대표 33인을 잘 우리가 보면 본인이 민족 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나중에 변절하면서 기독교를 챙긴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 이후로는 만해 행사 때 민족 대표 33인을 걸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들 드러내기보다는 아까 우리 제안했듯이 그것도 하나의 역사니까 그 옆에다가 현재의 논란거리를 잘 해놔놓으면 판단은 우리 현명한 시민들이 하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하나하나 바꿔나갔을 때 홍성군이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점점 꽉 찬 모습으로 대시를 기해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문화원에 있을 때? 아니, 그 전에, 그 전. 아, 그 전에요? 네, 그 전일 건가? 저도 몇 번, 네. 그거 갖고 몇 번 돌아다녔었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하고. 네, 근데 하지 말라고 강력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은, 저 천안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 흉상스러운 동상들도 다 없애버리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홍성에서 그런 작업이 일어나면 네. 또 다른 데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느냐.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 홍성이 일어나야 해요. 말로만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그러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 둘 해나갔을 때 비로소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홍교인 뉴스가 힘이 없어서 이거 맨날 이렇게 스님하고만 이거 지랄 개지랄 해야 되지. 이거 어디 옹성군 어떤 새끼들이 이걸 귀담아 듣고 이거를 뭐 해요? 이 문제만 해도 지금 벌써 16년 된 문제인데 아직도 지금 이걸 끌어안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나 그러면 제가 안산에 있을 때요. 어떤 신문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내 글을 조금 내달라. 네. 안산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는데 안산에 가면 상록수가 있고 상록수의 최영 씨는 가공인물입니다. 그 유관순보다 더 가공이 된 인물인데 이걸 누군가는 내 기록을 남겨놔야겠다. 그 당시에 어떤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 고쳐지지 않더라도 2020년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번에 누군가가 그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 안 하면 안 되나 이러면 가마솥 때 불을 떼면 네. 며칠면 물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물을 떼면 열기가 쌓이고 끓습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사골개그예요, 스님. 네. 제가 아는 사골개그.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불을 떼고 이 불을 꺼지지 네.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홍성에서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예. 원래 그 3.1운동이 3월 1일인데 원래는 3월 3일 그 고종황제 그 발인식 날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모이니까 그때 하려고 했는데 뭐 이건 그냥 썰입니다. 뭐 목사분들도 있으니까 일요일 날에는 나 예배 봐야 되고 뭐니까 뭐 한다 해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3월 1일 날 했다고 하는 그런 뭐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인데요. 지금 그 12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가운데 중앙이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12 밑에 이제 받침석이죠. 거기에 이제 그 작가 이름하고 뭐 간단한 이력사항이 조금 한 3줄에서 5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눈 씻고 살펴봐야 그게 보입니다. 이게 조각을 해서 이제 먹물을 입힌 것 같은데 먹물이나 뭐 검정색 페인트 이게 이제 벗겨져서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관리상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관리상의 문제인데 그 좀 작아요. 제가 봐도 너무 작아서 좀 불편하고 그래서 좀 그걸도 누군가 읽기 좋게 만들고 좀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다음에 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끼가 낀다든가 뭐 이렇게 자꾸 이게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잘 안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 다시 이참에 한번 손을 보고 대대적으로 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일부 돌들은 지금 이미 백화현상이 일어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놓인 위치에 따라서 음지 같은 경우에 있는 돌들이 조금 그렇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나무 밑에라는 특성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송진이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금방금방 훼손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용운 선사 생가지에 있는 그 민족 12공원에는
친일 논란이 있는 두 시인의 작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성군에서 그것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안내문을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추가하면은 밑에 있는 작가 양력들 그런 거를 다시 선명하게 다시 내세울 수 있는 표식을 새로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살아온 어떤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친일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부끄러운 역사를 보면서 다음에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게 반면교사가 되니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15년 정도 민족 12공원에 지내왔으니까 이미 그 당시에 하고는 상황이 다르니 그 당시에 그 선정했던 위원들이 계신다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분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운동이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하는 홍성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스님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2010몇 년도죠. 그때 제가 스님에게 의뢰해가지고 추모달에 만해 추모달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스님 불교 공연단도 모시고. 그렇죠. 예. 그건 내 자랑인데요. 예. 제가 그때 문화원에서 받아보니까 문화원에서 한 돈을 한 200, 300 정도, 500 가까이 받아서. 아니다. 500에서 한 200 정도는, 200 정도는 동네 분들 하는 걸로 하고. 예. 나머지는 재물하고 그냥 끝냈더라고. 예. 그래, 그걸 제가 쪼개가지고, 상차림을 아주 간소하게 하고. 예. 간소하게 했다고 해서 이쁘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불교 전통의식에서 공연화를 시켰죠. 예. 안타깝게도 지금 그것마저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이어나가려고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만해, 여기 명동거리에 있었던 만해 동상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뭘 던지고 막 노는다고 계속 논란이 되니까 만해 생가지로 갖다 놔버렸더라고요. 예. 그 동상.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실이 그 안에 문제 안에서 계속 논란 중에서 만해를 알려야 되는데 관리는 편하지만 오히려 만해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퇴보가 됐으니 이참에 만해 동상도 다시 홍주성 부근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해의 고향이라는 것도 알리고 만해의 사상도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만해 사상 얘기는 다음번에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군에서 짚는다 그러면 12문제와 그냥 다시 그냥 그 관리의 목적으로 만해 공원에 갖다 놓는 것보다는 다시 원래 자리 또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환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 보태봅니다. 스님, 지금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언뜻 생각이 나는데요. 한영훈 선사 원래 고향이 남문박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영훈 선생 아버님이 한흥준, 이분이 그 홍주 관아의 그 중돈에 있었던 그 어찌 보면 향리거든요. 그렇죠. 향리. 이분이 김병돈이라는 이 분은 밑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1894년 이제 그 동학혁명을 그 홍주성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는데 비록 나이가 먹고 노쇠하였지만 열심히 제 몫을 했다라고 공문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이 남문박기라고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건 구체적으로 그 집이 주차장,
현재 소녀상 뒤쪽에 거기는 저희가 어렸을 때 살 때는 거기는 남문밖에 아니고 거기는 지금 남문 지금 남문 밑에 거기가 남쪽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가지가 있는 곳은 저는 거기 만해 집안에 사당이 있었던 곳 같아요. 지금 생가지. 그래서 사당이 있었던 곳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니면 거기 종손이 살았다든가. 왜냐하면 거기 땅들이 다 만해 집안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찾아내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말쯤이면 거기 어느 정도 정리돼서 논문으로 발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그 소녀상 뒤 거기는 제가 지금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지만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보국은 거기에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스님 한용운 선사가 20살에 장가를 간 곳이 광천으로 갔습니다. 광천.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 이거는 또 주객이 전도되는데 오늘 주제하고 벗어나는데 학계에서 말하는 이 한용운 가문이 뭐 쇠락했다. 이거는 역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906년도에 홍주 의병 때 아버지 한홍준하고 그 큰형이 한병인가 순가 하여튼 그때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이때 전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한용운 선사 나이가 약 20살입니다. 20살. 20살이면 이때 오세암이나 속리산이든 어디든 갔겠죠. 그때 태중의 아이가 있었다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태중의 아이가 있었으면 제가 생각하는 기점은 태중의 아이가 있었던 그때 광천에서는 뭐 나름 부자로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 처갓집이 한용운 선생 그러니까 한보국이 외할아버지 외가가 그러면 외할아버지도 의병 여파로 집안이 몰라 그래서 홍주로 이사를 왔는지 아니면 한용운 선사가 출가를 하니까 따로 독립된 살림을 살려고 홍주로 와서 수녀상 근처에다가 집을 얻었는지 그거는 이제 그거를 분류를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한용운 집안 문제하고 이 한보국인의 집안하고는 별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리하면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가 왔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교수님. 어디서 왔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명동거리에 있던 그다음에 지금 명동거리 안에도 많은 시들을 한 구절 써서 그 길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세웠던 이제 동상을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놓아놓고 난리가 나니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생가지로 갖다 놨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다시 모셔올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문 밑에다가 지금 이제 그러면 아까 소녀상 부분이 왜 그러나 이러면 소녀상 부분이 조양문과 남문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남문으로 불러야 되는지 동문으로 불러야 되는지 애매한 지점이 있으니 그건 그때 가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문동 저희 클 때는 남문동이라겠죠. 그 남문동 마을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아이템이 생각나는데 그 남문동이 지금 도시재생 시범지구로 들어가가지고 그 홍성 상설시장하고 같이 소녀상하고 이제 그 앞에 시장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도시 재생 사업을. 그러니까 오히려 한용운 선생 그 동상을 갖다 놓고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집어넣으면서 어떠한 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오네.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 당시에 독립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다들 자기 역할을 다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했고 친일도 역시 본인이 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친일도 했고 자 그랬다 그러면 제가 만해 스님을 만해 선사를 안타까워하고 만해 선사의 그 선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점이 뭐냐 그러면
만해의 만해의 독립이유서에 보면 예.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가치,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국가를 떠나서 전 인류에게 있는 겁니다. 만해에게는. 그래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을 쳐 죽이고 일본을 부수고 우리도 부국강병을 해서 부국강병 식민지 대열에 나서자고 했을 때 만해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이 받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 전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인류 전체의 평화와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해의 이 생각을 홍성이 비로소 인류를 향해서 현재 인류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만해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언제 한번 다음에 꼭지를 잡아가지고 깊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스님하고 저 싸움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그렇게 해서 오늘은 10일 정도에서 10일을 마치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마쳐야지.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오늘 말고 다음 편은 한용운 아들 한보국 요 문제를 좀 한번 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한보국은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한용운 선사를 참 한 가지 이것도 지금 보면 좀 숨겨진 야사인데 이분이 조선일보에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삼국지 그 소설을 연재합니다. 거의 한 280편 정도? 그때 그 써준 이유가 조선일보 그 방응모 사장이 그 시무장을 지을 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좀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건 방응모가 조선일보가 그때는 변절하지 않았어요. 왜 변절을 안 합니까? 37년도인데. 자, 스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뭐 중구난방 그냥 이렇게 시간만 또 때우다가 또 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